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은퇴 이후에요,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과연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좋은지,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 대신 주택을 처분한 다음에, 아니면 주택을 임대한 다음에 호텔에 사는 것이 더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숙박료가 과거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요, 모 유명한 가수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료가 하루 700만 원 내외가 되더라고요. 130평 정도의 엄청난 큰 그 스위트룸에서 생활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위트룸은요, 비싸더라도 그렇게 일반 호텔 숙박료는 그다지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평형대나 호텔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요, 호텔 하루 숙박료가 20만 원이라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노후생활. 한 달에 600만 원 들어가고요. 1년이면 7,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돈을 내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한지 비교해 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렇다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 17억 원짜리 아파트요.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65세 때부터 정액종신형 연금으로 매월 288만 2천 원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식비가 있고요. 주거 강렬비가 있겠죠. 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비가 있고요. 재산세, 종부세, 주택, 가전, 직기 비품, 수선 비용 등 그다음에 각종 유지 보수비 등이 들어가겠고요. 교통비나 통신비나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요. 30평대에 살고 있다. 아파트. 그러면요. 하계절하고 동계 때는 좀 달라집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가. 하계에는 뭐 어떻습니까? 3, 40만 원, 4, 5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동계 때는 그보다 두 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세 및 종부세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그 각종 직기 비품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수선 비용들 이런 것들 엄청 들어갑니다. 벽지를 바꾼다든가 장판을 바꾼다든가 싱크대를 바꾼다든가 보일러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또 만만치 않게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인성 가구에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도우미를 쓴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여기에 의료비나 경조사비나 여행비나 취미활동비나 기타 회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생활을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뺀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288만 2천 원 주택연금만 받아서는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생활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주택연금의 현재 가치가 노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가 대단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설상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65세 때 288만 2천 원 받고 그럭저럭 어떻게 꾸려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10년 지난 75세 시점은요, 어떻습니까?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 적용 시에는요, 202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생활하기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85세 시점은 142만 원이고요. 95세 시점은 9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생활하기 곤란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주택연금 가입했을 때 첫 달 빼놓고는요, 계속적으로 노후 생활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요, 물가가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5.1%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부존 자원이 엄청난 미국도 8, 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교란되거나 그다음에 환율이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에너지나 식량 자원을 무기로 해서 공격을 해온다면은요,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요, 물가 상승,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고정된 주택연금액 가지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불안하게 살면서도 95세까지 살 경우 31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다면은요, 갚아야 되는 주택연금 원리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코피스 금리 현재 3.36% 플러스 가상금리 0.85%, 연보증이율 0.75% 합치니까 연 4.96% 월복리를 적용했을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세까지 살 경우 총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요, 26억 2,06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원금은 10억 7,211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연금액은. 하지만 갚아야 되는 이자는요, 배보다 배급이 훨씬 더 크죠. 15억 4,850만 원이나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적은 연금액으로 살 수도 없는데요. 주택을 결국 날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100세까지 산다. 이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총 35억 5,228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자만요, 놀라지 마십시오. 23억 726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가입해서 노후 생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은 날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속고 손 내는 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결국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노후 생활도 불가능하고 주택도 날리게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 날리는 거야 죽고 나서 문제지만요. 31년, 36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고통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더 올라오면 더 지옥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왜 가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8대 불가사의라고 명명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기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로테스크하죠. 반면 호텔에서 생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억 원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요. 세후 16억 5천만 원 가지고 호텔 생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비용을 20만 원 정도로 보고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호텔 생활을 하니까 주거 관련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안 내도 되고요. 유지보수비, 인터넷비, 세탁료, TV 시청료, 기타 등등 다 안 내도 되고요. 청소도 무료 아닙니까? 이것은 노인성 가구한테, 노인들한테는 최대 행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부부가 조식을 공짜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절세 수억 내지 수십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자산 관리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도와준다면 수억 내지 수십억 원 절세 및 절감이 가능하고 자산을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그런 사례를 먼저 막아줄 수도 있는 현명한 지혜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비가 하루 20만 원이다. 한 달이면요 600만 원이고 1년이면 7,200이고 10년이면 7억 2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5세까지 31년 동안 호텔 생활을 한다. 그러면 22억 3,200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2억 원이니까 16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주택 처분 가격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텔비가 조금씩 오른다면 마찬가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텔 비용이 저렴한 곳, 10만 원, 15만 원 내외인 곳에서 생활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편한 대로 호텔을 잡아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 투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가끔씩 그 아주 저렴한 레지던스에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레지던스라고 한다면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16억 5천만 원을 그냥 쌓아두고 쓰는 건 아니니까 16억 5천만 원을 부부가 저축은행에 요즘 4% 예금 1년짜리 나왔습니다. 여기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는 반반씩 들어간다면요. 1년에 세후 부부는 총 세후로요. 15.4% 세금 공제하고 5,58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호텔비 1년에 7,200만 원에서 5,584만 원 빼니까 1,616만 원만 들어가겠죠. 따라서 31년 동안 5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후 생활비는 정말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호텔 생활을 한다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증이 날 때쯤 되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좋은 풍광도 볼 수 있고 여행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사용한다면 호텔에서 숙식을 한다든가 기거하고 생활한다면요. 여행 경비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절기, 동절기 때는요. 외국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외국은 더 싼 곳도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노후 생활비를 더 풍족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생활을 한다면요. 자유로운 노후 생활이 기대되고요. 자녀들 집에서도 가끔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캠핑카를 타고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전국을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 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호텔 내 부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죠. 어떤 경우에는요. 헬스클럽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투숙할 경우에는요. 할인도 가능하죠. 또한 호텔도 전월세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전월세 비용은 들어가겠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일당 내는 돈보다는 더 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현재 가치로 매월 200만 원을 함께 받는다고 가정한다면요. 아파트를 굳이 처분하지 않고 전세로 임대하고 11억 원 정도 해요. 임대보증금을 활용하면서 노후 생활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을 날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니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호텔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세상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요. 그냥 극단적인 예는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현재 13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익만 보고 살 수 없고 손해도 봐야 되는데요. 좀 안타깝지만요. 학교에 간다고 해서 모두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다고 해도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도요.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있다면 현명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물론 호텔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요. 호텔 생활이 아니더라도 임대 차익을 이용한다든가 매각 차익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한데 굳이 어떻습니까? 가장 안 좋은 쓰레기 같은 연금인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집도 날리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월금리 이자 폭탄도 맞는 그러한 일을 겪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